자, 계속해서 코리아 픽샷 가보죠. 오늘도 박근호 이데올리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부터 보죠. 이 평택 5호 공장 P5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지금 그 스케줄이 이제 씻기 시작하고 가동이 양산은 28년도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 짓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원래 그렇게 뭐 네, 클린룸 짓는데밖에 걸린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들어가요? 물건 저 장비들이? 일단 기대감이긴 한데 이것 말고도 지금 평택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은 하나를 4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 2 원래 페이지 1, 3가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이제 2, 4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평택 P4도 막 그 장비들이 들어가는 타이밍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2028년도에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부터 장비가 발주가 들어가서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네, 근데 P5는 미래 모멘텀이고 P4만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장비가 많이 들어갈 P4가 P4만 하더라도 이제 4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이걸 첫 번째 이슈로 삼긴 하겠습니다만. 그럼 거기서 자세히 얘기하시죠, 뭐. 네. 자, 캐대원 효과, 농심, 목표가 줄 상향의 급등. 음식료주들이 주춤했는데 농심이 먼저 치고 나가나요? 이 라면 업종에서 사실 실적을 보고 저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매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정말 한 2점 몇 퍼센트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0%가 늘었어요. 농심이요? 네네. 영업이익이요? 네, 영업이익이 물건값 오른 거 전년 대비해서. 물건값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수출이 늘어서 이제 환율 효과도 좀 있고. 좀 환율 효과도 있겠죠. 미국 쪽은 좀 약간 다운이 좀 됐는데 뭐 중국, 일본, 뭐 호주 요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소프트웨어나 어떤 바이오 쪽이 아닌데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어제 한동안은 좀 약간 잠잠했습니다만 삼양식품에 관련돼서 또 증권가에서 목표가 200만 원 다시 재확인하는 리포트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너무 좋은데 이제 삼양식품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라면 아시죠? 우지? 네, 그게 그거 대박 날 것 같아요. 구할 수가 없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지금 그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너도 나도 지금 그거를 뭐 먹는 어떤 챌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이제 쏠림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닭 때문에 삼양식품에 만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게요. 참 잘 되는 데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농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캐디언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맛의 변화를 추구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포장지죠. 포장지죠. 변화를 추구한 거니까. 아무튼 뭐 실적도 좋아졌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 상향해서 어제도 10% 이상 좀 급등하는. 농심이 한번 상한가 치고도 그랬었잖아요. 농심 같은 무거운 주식이 10%씩 올라간다는 것도 참 이게 뭔가 변화의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뭐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요. 자, 그다음에 현금 투자 1순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네. 일단 보통 이러한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 우리가 보통 그 뭐 강관주들이라는가 아니면 그렇죠. 뭐 LNG는 그렇죠. LNG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는 게 그동안의 어떤 뭐 일반적이었었는데 어제는 전혀 느낌이 안 나왔습니다. 전혀 느낌이 안 나고 왜 그럴까요? 오히려 다 대부분적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 너무 곰탕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울고 먹었다라는 거, 재탕을 많이 한다 그런 느낌. 그것도 있고 일단 알래스카가 가장 뭐 많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덧붙여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유력하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관련주들이 저는 좀 움직일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지금 조선 1,500억 달러 부분은 우리가 남기는 건 다 가져온다고 얘기가 끝났어요. 네. 나머지 2,000억 달러 문제인 거잖아요. 그 2,0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돈 안 되는 사업은 투자 안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국내에서의 그동안의 평가는
저거 돈 안 될 걸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있고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일단 트럼프 1년에 200억 달러로 일단 제한을 걸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트럼프 임기 동안은 많이 나가봤자 600억 달러입니다.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혹은 일본이랑 미국이랑 맺은 이 협정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부분이라 이건 이거 사실은 트럼프 레임덕 오면 네 맞습니다. 만나야죠 뭐 이러면서 그냥 미룰 수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몇 번 트라이가 나왔던 산업인데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반응이 별로 없는 어떤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남들이 개발하고 우리는 그냥 LNG 사주기만 하면 제일 좋죠 뭐. 어차피 쓸 더군다나 거. 네. 어차피 써야 되고 또 가까워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덜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차피 LNG 캐리어는 우리 거 쓸 거 아닙니까? 네. 중국 거 안 쓸 테니까. 그런 건데 미국이 뭐 그런 우리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켜하지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김용범 실장이라든가 김정관 산업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잘못 들어가서 물릴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우리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협상에서 했던 것처럼. 자, 네 번째. 관세 15% 현대차 내년 영업이 14조로 회복 전망. 23년도에 15조, 그다음에 작년에 14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 쪽의 관세가 이제 0이었을 때고 이제 15%로 올라가서 14조 회복 전망이다. 이건 이제 현대자동차가 판매 대수로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부분이죠. 과거 대비해서 미국만 본다라고 하면 15%가 관세가 붙는데 14조를 회복한다라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얼마만큼 파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건 15조 냈을 때보다 올해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 다운되긴 할 겁니다만 지금이 더 주가가 높긴 합니다. 네. 지금 주가가 27만 원대거든요. 27만 원, 28만 원대인데 어제 유진 투자니까 이재일 위원이 나와서 이제 현대차 전망을 좀 했었는데 뭐 괜찮다고 나쁠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업사이드가 얼마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 현대차가 내년에 뭐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지금 27, 8만 원대까지 올라온 이 주가가 30만 원 넘어서서 30만 원대 중반, 40만 원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만만치는 않을 거다.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실적 발표하고 사야 되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팔아야 된다. 실적 발표를 하고 사고. 네.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적 발표하고 산 다음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팔아야 된다. 실적 발표를 하고 산다는 얘기는 실적이 시원찮으니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 사고. 숫자에 굉장히 불리한. 섹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내년에 일단 저는 14조 회복은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근데 이제 포트에 크게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포트에 이제 일부 이렇게 담아가시는 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하방도 상당히 단단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놓쳤다면 AMD 그럴 수 있죠. 과거에 2006년도에 AMD가 엔비디아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근데 젠슨왕이랑 좀 약간 의견차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 AMD가 산 게 이제 ATI를 샀었죠. ATI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 컴퓨터를 좀 요즘에는 뭐 컴퓨터를 완제품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노트북을 많이 사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컴퓨터를 이제 PC를 조립을 할 때 갈등을 하는 요소가 뭐 그때는 CPU는 당연히 인텔 걸 넣는 게 뭐 당연했던 거였고 근데 그래픽 카드를 지포스를 넣느냐 라데온을 넣느냐를 갖고 갈등을 했었습니다. 지포스는 엔비디아고 네, 라데온은 이제 ATI 이제 AMD가 인수한 그 이제 라데온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트록스라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아마 매트록스 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넣느냐가 굉장히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텔이랑 과거에는 뭐 경쟁 대상도 아니었던 AMD가 인텔보다 시가총액 2배 이상이고 AMD 시총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낮은 수준. 시총만 보면 뭐 인텔은 지금 AMD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올해 상승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AMD가 사실 올해만 놓고 보면 AMD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일단 더블 이상이 났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근데 앞으로 뭐 오라클이라든가 오픈 AI 쪽에 GPU 엄청난 공급량을 또 계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엔비디아 실적만 놓고 보지 말고 만약에 AMD가 이제 대신 부상을 한다라고 하면 AI 버블은 이제 엔비디아 갖고 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리사수 AMD 회장이 CEO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5년간 매출 연평균 35%, 그다음에 이익은 45에서 뭐 48%였나 하여간 거의 50% 가까이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런 얘기를 리사수 회장 CEO가 직접 했던 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수치를 얘기했던 거는 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젠슨왕처럼 하여간 자신감이 요즘에 아주 그냥 만빵으로 차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런 거죠. AI 거품론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제 이 어떤 표현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가보죠. 어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일단 내용을 좀 잠깐 체크를 해보고 어제 특히 좋았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제 굉장히 극소수로 좋았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극소수로 좋았던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요? 아니요, 요거 봐야죠. 네. 삼성전자 이제 평택 P5 공장 착공화. 요 이제 평택 그 공장인데 요 건물 하나를 걸어서 하나를 돌려고 하면은 빠른 걸음으로 30분 정도 걸릴 정도로 엄청 큽니다. 요 한 길이가 500m 정도 되거든요. 공장 자체는 너무 커서 이제 구획을 나눠서 이제 잠깐만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거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이제 이런 건물들은 이제 주위에서 좀 약간 보조하는 건물들이고 네. 사시는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양산 시점 2028년이고 전공정 장비업체 신규 수주가 있고 27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중한다는 얘기고 4공장 D램 신규 투자와 기존 라인의 D램 낸드 전환 투자로 실적 향상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일단 어제 좋았던 이유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공장이 지금 P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P4 공장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게 걸어서 여기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큰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뭐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어제 오른 기업들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메모리 가격 인상을 최대 60% 인상한 거 이것도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있고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네, 그리고 일단 전공정 장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P5 향이 전공정 장비 쪽으로 좀 시장이 봐야 된다라는 분석 자료가 좀 나왔고요. 일단 지금 4공장의 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램 위주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원시 D램 중심 투자라는 것은 그냥 HBM으로 다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선단 공정이니까. 그렇죠. 지금 HBM4, HBM4E는 이제 원시 D램으로 이제 6세대 D램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P5 공장이 28년도서부터 양산 시작이면 아직 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P4 공장도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안에다 장비 넣고 4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4단계에서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는데 장비주들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쪽은 굉장히 극소수만 올랐어요. 그 극소수의 오른 쪽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예요? 다음 장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지하게 궁금하게 네. 하시는데. 일단 이 공장을 지으려면 처음에 일반적인 뭐 증착이나 식각이나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인프라 장비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 웨이퍼 제조하고 산화, 연마, 세정, 포토, 식각 요 공정을 장비를 넣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인프라 장비라고 해도 되고 인프라 시설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그 종목군들 공통점이 이 싹 다 인프라 쪽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한양ENG 어제 장비주들 중에 정말 좋았죠. 그다음에 STI도 정말 좋았고, 그다음에 뭐 유닛의 뭐 GST, FST는 어제 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시장의 반도체 쪽에서 중심이 한양ENG랑 STI였었어요. 근데 이 한양ENG랑 STI가 뭐 어떤 걸 하냐면 뭐 플랜트를 이제 한양ENG 하긴 합니다만은 한양ENG, STI가 우리나라에서 양분하는 그 부분이 CCSS라는 겁니다. CCSS는 그러니까 뭐 센트럴 케미칼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뭐 용액이나 화학 그 약품들을 이제 넣어주는 그 장치를 이제 처음에 까는 거죠. 공장이 깔릴 때. 이 인프라, 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인프라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대부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퍼가 엄청 낮습니다. 왜 낮냐 하면 그동안에 시설 투자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 투자도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 이제 깔리고 나면 끝난 거야. 좀 약간 그 후에 뭐 좀 약간 후속으로 나오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한번 화끈하고 그다음에는 없다 네, 이거구나. 근데 STI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로 23년도에 뭐 대장주 역할도 잠깐 했었죠. 그다음에 유니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반도체를 보다 보면 공장을 보면 그 유해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유해 가스를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스크러버 쪽인데 유니셈이 그쪽은 우리나라에서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칠러 같은 경우도 지금 유니셈이랑 FST가 우리나라에서 양분하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생각하시는 분들 가만 보셨으면 다 인프라 쪽이 올라갔습니다. 이쪽을 좀 당분간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한계가 퍼가 낮은 이유가 처음에 공장 증설하고 신규 공장 지을 때 그때 화끈하게 오르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이 미국에 있는 짓고 있는 공장이랑 하이닉스의 그 뭐 용인 클러스터 그 다음에 삼성 평택의 P4만 하더라도 요 인프라 쪽이 올해 4분기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증권가에서 리포트들을 보면 대부분 퀀텀 점프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 그러면 지금 대부분 시점은 얘네들 중심으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게 제일 적절하다는 얘기네요. 소부장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비주들은 뭐 당연히 좋겠지만 될지 안 될지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경쟁이 좀 심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인프라 쪽은 하는 쪽이 별로 없고 이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 실적 퀀텀 점프는 거의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장비주도 뭐 식각 장비, 뭐 증착 장비, 뭐 세정 장비 하는 회사들이 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어디가 제일 나을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기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세팅하는 장비들, 인프라 세팅하는 네. 장비들은 요게 다 뭐 요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게 삼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들어간다. 네, 그다음에 미국도 미국 같이 공장도 같이 들어간다. 가고. 이렇게 네.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뭐 정리해서 소부장 쪽을 생각하시면 고민할 거리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소부장 뭐 지금 뭐 분위기가 대형주가 좀 주춤하니까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이전할 거다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거든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박 파트너님이 되게 좀 좁혀주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좀 가보죠. 네.
어제 오랜만에 아. 그 방산 쪽이 좀 좋았고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는데 좋은 이유를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조 원대 내년에 5조 원대 매출을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25년도에 3조 원대, 내년에 이제 5조 원대 중반, 이제 27년도에 6조 원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방산주 중에서 좀 약간 외톨이였었어요. 오르긴 계속 올랐었는데 좀 화끈한 흐름이 좀 덜 나왔었죠.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일단 4분기 매출은 3분기에 원래 발생해야 될게 4분기로 2월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적게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 그다음에 뭐 항공우주 뭐 민항기 쪽 부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죠. 이제 경공격기 요것과 관련돼서 일단 올해 4분기 이제 내년까지 굉장히 큰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전망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적인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보잉이 지금 약간 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랑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미국 해군 훈련기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게 기본 200대라며요. 네, 엄청 큰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제 로키드 마틴이랑 그 한국 항공우주가 컨소시엄이 거의 분위기로는 보잉이 지금 막 파업도 굉장히 뭐 오랫동안 하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쪽이 좀 되는데 시간은 좀 아직 한참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뭐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방산주 쪽에서는 그동안에 좀 약간 소외됐던 항공우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차트 한번 잠깐 그러시죠. 체크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버릇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횡보를 무지하게 네, 길게 했다. 버릇이 있어요. 한 번 크게 오르면 상당 기간 떨어집니다. 한 2, 3일 정도 오르고 떨어지고 2, 3일 정도 오르고 떨어지고 2, 3일 정도 오르고 떨어지는데 근데 네.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요. 네, 저점이나 고점이 계속 올라가죠. 이제 기관수급, 파란색 기관이 기관수급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붙으면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도 뭐 시장에서 좋게 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올 초에 한 1월 말 2월 초죠. 이때 이만큼 이게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던 것, 2~3배 올랐던 것 같아요. 오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연내 계속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계속 횡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터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이 얘기잖아요. 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파트너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